이번 시간에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2회전을 합니다. 2회전을 했죠. 여기서 원로프입니다. 이것을 다시 2회전을 감습니다. 감았죠. 끝가닥을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2회전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긴 로프, 원로프를 2회전을 감습니다. 감았죠? 여기서 로프를 접어도 되고 그냥 바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고리 속에. 일단 바로 넣는 것보다는 접어서 넣는 것이 훨씬 견고하고 해체 시에도 편리합니다. 편리하죠? 자, 지지대를 2회전 감습니다. 로프도 2회전을 감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또는 바로 선택을 하십시오. 접어서 하게 되면 좀 더 견고해지겠죠. 견고한 매듭이 되고 풀기도 편리합니다. 일자로 넣으셔도 되고 두 겹으로 접어서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연속으로 매듭해서 튼튼하고 풀기 쉬운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지지대에 감은 후 긴 로프를 당겨서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짧은 고리죠.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짧은 고리만 집어넣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완벽합니다. 여러 번 꼬았기 때문에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매듭법은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법, 고리 연속으로 매듭한 매듭법이었습니다. 쭉 당기면 풀리겠죠? 자,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대 감은 후에 긴 로프를 잡아당깁니다. 여기서 짧은 로프 집어넣고 다시 짧은 로프 집어넣고 당겨주면 아주 견고한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푸는 것은 당겨주면 되니까 풀기도 굉장히 쉽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로프를 두 겹으로 고정대에 감은 후 긴 로프를 당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짧은 로프를 넣고 계속 짧은 로프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고리 연속으로 매듭을 완성하는 아주 튼튼하지만 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당겨주면 되니까요. 보트를 정박시키거나 또는 가축, 강아지나 소 일시적으로 메어둘 때 사용하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고리에 두 겹을 접고 통과한 절대 풀리지 않는 견고한 생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고 짧은 로프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가져갑니다. 긴 로프 좌측에
뭡니까? 고리를 만듭니다. 2개의 고리를 만듭니다. 1개, 만들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로프와 이 로프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일직선. 그래서 2개를 겹친 후에 짧은 로프를 한번 지지대에 감고 고리 속을 통과합니다. 통과했죠. 통과한 후에 이 오른쪽 로프를 한 바퀴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집어넣습니다. 한 번 더 꼬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어서 당겨주고 2개의 고리를 당겨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고리를 감은 후에 여기서 반대편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 로프와 이 로프가 이렇게 일직선 되도록 만듭니다. 2개를 합치게 되면 말뚝 매듭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로프를 한번 고리에 넣고 여기서 바로 2겹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한 바퀴 돌아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회전을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꼬여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아니죠. 여기서 고리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탄탄하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말뚝 매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도 로프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로프와 이 로프는 일직선으로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으면 말뚝 매듭이 됩니다. 여기서 지지대 감고 짧은 로프를 고리에 통과시킨 후에 한 바퀴 돌고 2겹 접어서 반대편으로 집어넣습니다. 반대편으로 집어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듭은 확실히 당겨줘야 됩니다. 적당히 당기면 의도치 않게 풀리는 수가 있으니까 완전한 매듭이 되려면 밀착이 되도록 당겨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비상탈출 시 매우 안전한 구조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았죠. 여기서 U자형으로 올렸습니다. 고리가 3개가 되죠.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 한 매듭을 했죠. 이 상태에서 로프를 3회 이상 감아줍니다. 감고 여기서 좌우로 흔들어 대면
지금처럼 매듭이 되겠죠. 이 끝을 여기서는 옥매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옥매듭이죠. 옥매듭 완전히 묶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우 안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지지대에 감싼 후 U자로 만들었습니다. 밑에서 보면 고리 로프 가닥이 3가닥입니다. 여기서 한 매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매듭을 한 후에 그래서 뭡니까? 3회 이상 감아줍니다. 조금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흔들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한 매듭이 아니고 옥매듭을 해주겠습니다. 옥매듭.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닥 여기서 안전을 위해서 한 매듭 하고 이 2개의 로프죠. 그래서 3회 이상 감습니다. 잡고 좌우로 흔들면 그림처럼 조여집니다. 완전히 조인 상태에서 한 매듭이 아닌 옥매듭으로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조 매듭에서는 다음에 푸는 관계는 조금 번거롭다 하더라도 안전한 게 최고겠죠. 이번 시간에는 원가닥 내부의 2회 연속 칸 경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감은 후에 원로프, 긴 로프죠. 원로프에 2회전을 합니다. 내부 안으로 하나, 둘 감았죠. 반대편에 오른쪽이죠. 마찬가지로 하나, 둘 감은 상태에서 당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바깥에 한 매듭을 해주시면 매우 견고하고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회전입니다. 둘, 반대편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죠. 2회전 감고 당겨주면 여기서 매듭을 해도 되지만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매듭을 해주면 더욱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긴 로프에 2회전 하나, 둘 했죠. 반대편으로 가서 오른편 로프에 하나, 둘, 2회전 당겨주고 마지막으로 한 매듭 해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겨주고 풀어주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팽팽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빨랫줄, 느슨한 텐트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토트라인 히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지지대 감았죠? 팩이나 감은 상태에서 짧은 노프를 3회 이상 감습니다. 3회 이상. 하나, 둘, 3회 이상 감은 후에 끄집어내서 여기서 옥매듭을 합니다. 옥매듭 아시죠? 옥매듭을 합니다. 이렇게 당기면 탄탄한 매듭이 되겠죠. 길이 조정은 잡고 손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늘어졌죠? 탄탄하게 해줄 때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토트라인 히치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로프를 고정팩이라든가 지지대에 감은 후에 이 상태입니다. 고리 만들었죠? 여기서 짧은 로프를 3회 이상 회전합니다. 3회 이상. 물론 4회 하면 더 좋겠죠. 더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3회 전 한 후에 로프를 바깥 로프에 한 매듭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한 매듭을 하면 안 됩니다. 옥매듭을 해야 합니다. 옥매듭. 한 매듭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당기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과 같이 묶인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토트라인 히치 매듭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프를 중간에 고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금 오른손에 잡고 있는 로프를 아래에 가도록 합니다. 아래로 가도록 해서 그럼 위에 와 있죠. 이렇게 걸칩니다. 걸치고 여기 있는 로프를 위에 있는 로프를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당겨주면 고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중간 고리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옷걸이, 램프걸이, 가방걸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푸는 방법은 역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에 잡고 있는 로프가 아래로 갑니다. 아래에 가서 위로 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로프를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중간 고리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는 로프가 아래로 가도록 합니다. 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놓게 되면 윗부분이 되겠죠. 위에 놓여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아랫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로프를 두 번째 고리 속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당겨주면 중간 고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짝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역순이겠죠.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팔자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매듭법입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었죠. 여기서 이 끝가닥을 360도 같으면 최소한 이 두 개를 만나야 되겠죠. 360도 상태에서 뒷면에서 당겨주면 팔자 형태의 팔자가 되겠죠. 여기서 두 개의 로프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역순으로 결합해 주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결합해 주면 팔자 매듭이 되겠습니다. 들어오겠죠? 그러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팔자 매듭입니다. 자, 팔자 매듭. 여기서 고리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60도에서 뒤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반대편 로프를 이번에는 역순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대로 반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선이 있죠. 그래서 당겨주면 팔자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팔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바퀴 돌고 뒤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팔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팔자 매듭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역순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팔자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연결한 팔자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터플라이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고리를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좌측을 잡고 팔자를 만들어 줍니다. 팔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여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두 겹이죠. 두 겹 로프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들고 이 오른편에 있는 로프를 두 개의 고리 속으로 잡아 당겨줍니다. 나비 매듭이 되겠습니다. 버터플라이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중간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위에 와가 있습니다. 위에 이 로프가 위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팔자를 만들어 줍니다. 팔자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당겨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개의 로프가 되고 이 상태에서 겹쳐진 이 로프를 중간에 들고 오른편의 로프를 이 두 개의 공간으로 집어 당겨줍니다. 이렇게요.
당겨주면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지죠. 완전한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 나비 매듭이라고 합니다. 자, 고리를 만드는데 위에 있는 것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팔자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팔자 매듭. 그래서 이 고리를 지나서 여기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좌측에는 두 개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의 부분을 잡고 이 로프를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이동해서 당겨주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나비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고리가 형성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버터플라이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치 손잡이를 감싸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고리 부분을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감기 시작합니다. 감죠. 감습니다. 계속. 손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잡겠죠.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겠고요. 감은 후에 마지막 부분을 접어서 안 접어도 되겠죠.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가닥을 당겨주면 손잡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손잡이 부분만큼 고리를 위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끝부분이죠. 끝부분부터 감아 올립니다. 감아 올립니다. 촘촘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바짝 붙게 해서 접어서 불편하면 안 접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길기 때문에 지금 접어야 되지만 넣고 아랫부분을 당겨줍니다. 사실은 이걸 여기다 밀집되게 꼬우는 거죠. 이 앞에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작업이 끝나면 잘라주면 좋겠죠. 접어서 감아줍니다. 끝부분을 넣고 손잡이만큼 감아 올려야 되겠죠. 당겨주면 끝 자르고 위에 자르고 하면 되겠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치 등 도구를 손잡이를 함으로써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로프를 두 겹을 접어서 매우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저 원로프를, 이 원로프입니다. 이것을 이 고리에서 잡아당기면 새로운 고리가 나오죠. 새로운 고리. 여기서 이 끝노프를 가지고, 짧은 노프를 가지고 전체를 회전을 해서 감습니다. 한번 완전히 감았죠. 그래서 완전히 감은 후에 끝노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통과시켜 줍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우 견고한 매듭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고리를 접은 후에 끝가닥이 아래로 가야 되네요. 짧은 로프가 아래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원로프를 이 고리 속에서 잡아당기니까요.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리가 나오죠. 여기서 끝가닥을 원로프 아래로 해서 전체를 한번 감습니다. 감은 후에 끝로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프를 끝가닥이 아래로 가게 하고 원로프를 이 고리 속에서 잡아당겨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이 되죠. 이 로프를, 짧은 로프를 이 새로운 고리를 완전히 한번 회전을 시켜줍니다. 묶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묶은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이렇게 풀리죠? 풀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2회전을 합니다. 2회전을 했죠. 여기서 원로프입니다. 이것을 다시 2회전을 감습니다. 감았죠. 끝가닥을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2회전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긴 원로프를 2회전을 감습니다. 감았죠? 여기서 로프를 접어도 되고 그냥 바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고리 속에. 일단 바로 넣는 것보다는 접어서 넣는 것이 훨씬 견고하고 해체 시에도 편리합니다. 편리하죠? 자, 지지대를 2회전 감습니다. 로프도 2회전을 감습니다. 접어서 또는 바로 선택을 하십시오. 접어서 하게 되면 좀 더 견고해지겠죠. 견고한 매듭이 되고 풀기도 편리합니다. 일자로 넣으셔도 되고 두 겹으로 접어서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매우 튼튼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에 지지대에 감싼 후에 한 매듭을 합니다. 한 매듭을 해서 이 상태에서 로프를 회전을 하면 다 합니다. 지지대를 한 번 더 감았죠. 그래서 이 끝 로프를 고리 속으로 집어넣고 한 번 더 집어넣어 줍니다. 당겨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로프를 여기서 한 매듭을 합니다. 로프를 감은 후에 한 매듭, 여기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지지대를 감싸고 이 로프를 첫 번째 고리에 두 번 집어넣습니다. 한 번, 두 번 집어넣고 좌우로 흔들어서 로프를 밀착시키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입니다. 한 매듭. 한 매듭 위로 올려서 지지대를 한 번 더 감쌉니다. 이 손에 쥐고 있는 오른쪽 로프를 고리 속에, 첫 번째 고리 속에 집어넣고 한 번 더 집어넣어 줍니다. 두 개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 주면 매듭이 조여집니다. 그러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 매듭 후 끝가닥 이회전하여 매듭을 채광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옥매듭이죠. 옥매듭은 한번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리는 것이 옥매듭입니다. 옥매듭 후에 길게 하겠습니다. 옥매듭 후에 고리를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고리를 만든다는 거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로프를 고리 속에 넣어서 한번 넣었죠. 한번 회전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두 겹으로 접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아주 튼튼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 옥매듭을 합니다. 집어 묶는 것이 옥매듭이죠. 여기서 지지대 감고 오른쪽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고리에 이 오른쪽 로프를 한번 집어넣고 나머지는 두 겹으로 접어서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우 튼튼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옥매듭, 로프를 감고 오른쪽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고리, 여기서 이 로프를 한번 집어넣고 나머지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당겨주고 당겨주고 당겨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겹 접고 원가닥 감은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습니다. 지지대를 감싸고 긴 로프를 고리 속에 당겨 새로운 고리를 만듭니다. 로프를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회전하여 고리를 만든 후 기존의 고리 속에 집어넣고 당겨주면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대를 감싼 후 긴 로프를 당깁니다. 위에서 아래로 원로프까지 감아서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에 넣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로프에 지지대를 감싼 후 긴 로프를 당겨서 짧은 로프는 끝가닥은 위에서 요거까지 긴 로프까지 감아서 고리 속에 통과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완전히 좌우로 흔들어서 단단하게 완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겹을 접고 원가닥을 감은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짧은 시간에 최강의 매듭을 완성시키는 올가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에 감았습니다. 지지대에 감은 후 여기서 오른쪽 로프에 한 매듭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 좌측 로프 가닥에도 한 매듭을 합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안으로 넣어야 되겠죠. 당겨서 주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졌죠. 지지대 감은 후 여기서 한 매듭 되겠죠.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넣고 반대편 좌측 로프에도 한 매듭, 그러니까 한 매듭을 2회 연속으로 한 거죠. 당겨서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강의 매듭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측 로프 가닥에 한 매듭.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좌측 로프에 한 매듭 위에서 아래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로프를 단단하게 당겨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풀 때는 올가미 매듭이니까 로프를 당겨주면 됩니다. 당겨주면 됩니다. 늘어놓고 하면 작업이 편하겠죠. 되면 해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로프를 이렇게 두 겹으로 놓습니다. 반대편의 로프를 여기서 고리에 넣고 한 매듭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로프를 한번 감습니다. 이 로프를 감아서 같은 방향으로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끝 로프가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오는 거죠. 11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매우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풀리겠죠. 자, 좌측의 로프를 두 겹으로 U자형으로 U자 고리를 만들어서 반대 로프를 집어넣고 여기서 한 매듭을 합니다. 놓고 반대편의 로프, 좌측의 로프를 끝을 한 바퀴 돌려서 감는다는 얘기죠. 감아서 똑같은 방향으로 먼저 간 고리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걸 당겨주면 부러지겠죠? 부러집니다. 다시 자 로프를 U자 형태로 고리를 만든 후에 우측에 로프를 넣어서 한 매듭을 합니다. 한 매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로프를 이 짧은 로프를 긴 로프를 감싸고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좌우에 당겨주면 매우 탄탄한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치 손잡이를 감싸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고리 부분을 위쪽으로 올립니다. 아랫부분에서 감기 시작합니다. 감죠. 감습니다. 계속. 손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작겠죠.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겠고요. 감은 후에 마지막 부분을 접어서 안 접어도 되겠죠.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가닥을 당겨주면 손잡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손잡이 부분만큼 고리를 위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끝부분이죠. 끝부분부터 감아 올립니다. 감아 올립니다. 촘촘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바짝 붙게
해서 접어서 불편하면 안 접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길기 때문에 지금 접어야 되지만 넣고 아랫부분을 당겨줍니다. 사실은 이걸 여기다 밀집되게 꼬는 거죠. 이 앞에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작업이 끝나면 잘라주면 좋겠죠. 접어서 감아줍니다. 끝부분을 넣고 손잡이만큼 감아 올려야 되겠죠. 당겨주면 끝 자르고 위에 자르고 하면 되겠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치 등 도구를 손잡이를 함으로써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초간단하지만 매우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측면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한 매듭을 합니다. 한 매듭을 한 후에 뒷면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로프를 반으로 꼬았죠. 꼬은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고리 속에 넣고 이렇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뒤편 앞쪽이죠. 앞쪽이고 뒤쪽입니다. 뒤쪽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측면을 돌린 겁니다. 초간단하지만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그래서 로프를 한 매듭을 합니다. 로프가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꼬은 후에 이 로프를 위에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상태에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앞면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뒤에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측면으로 돌렸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한 매듭 로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은 후에 짧은 로프를 두 겹을 해서 고리 속에 넣고 정중앙에 180도죠. 일직선에 되는 뒷면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돌려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푸는 것은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초간단하지만 매우 견고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앞면과 뒷면은 180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연결 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두 개를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쪽으로 갑니다. 감는 거를 두 번, 세 번 감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가위표 형태로 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세 번이죠. 넣을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넣겠습니다. 됐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 세 번 감았죠. 여기서 나갈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넣겠습니다. 됐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대각선으로 집어 넣는다는 거죠. 끝높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오는 거죠.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끝높이가 바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게 두 번째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X자 방향으로 집어넣죠. X로 집어넣습니다. 자, 안쪽으로 감았죠. 집어넣을 때는 X선이죠. 들면 X로 보입니다. X선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끝높이는 바깥으로 나가도록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연결 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는 방법은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역순이 되겠죠. 역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매우 튼튼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에 지지대에 감싼 후에 한 매듭을 합니다. 한 매듭을 해서 이 상태에서 로프를 회전을 하면 다 합니다. 지지대를 한 번 더 감았죠. 그래서 이 끝로프를 고리 속으로 집어넣고 한 번 더 집어넣어 줍니다. 당겨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로프를 여기서 한 매듭을 합니다. 로프를 감은 후에 한 매듭, 여기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지지대를 감싸고 이 로프를 첫 번째 고리에 두 번 집어넣습니다. 한 번, 두 번 집어넣고 좌우로 흔들어서 로프를 밀착시키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입니다. 한 매듭 위로 올려서 지지대를 한 번 더 감쌉니다. 이 손에 쥐고 있는 오른쪽 로프를 고리 속에, 첫 번째 고리 속에 집어넣고 한 번 더 집어넣어 줍니다. 두 개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 주면 매듭이 조여집니다. 그러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팔자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매듭법입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었죠. 여기서 이 끝가닥을 360도 같으면 최소한 이 두 개를 만나야 되겠죠. 360도 상태에서 뒷면에서 당겨주면 팔자 형태의 팔자가 되겠죠. 여기서 두 개의 로프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역순으로 결합해 주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결합해 주면 팔자 매듭이 되겠습니다. 들어오겠죠. 그러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팔자 매듭입니다. 자, 팔자 매듭. 여기서 고리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60도에서 뒤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반대편 로프를 이번에는 역순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대로 반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선이 있죠. 그래서 당겨주면 팔자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팔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바퀴 돌고 뒤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팔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팔자 매듭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역순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팔자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로프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팔자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날화, 마칠필 한자에 대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날 화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파자 분석을 하면 쉽게 기억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풀초, 하나일, 다시 풀초, 하나일, 맨 아랫부분이 열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을 내보면 풀 하나, 풀 하나, 풀 한 포기는 10월이면 화려해진다.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풍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풍. 10월이면 단풍을 맺게 되죠. 그래서 풀 한 포기가 모두가 생물은 10월 되면 절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날 화, 화려할 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화촉이죠. 결혼식 할 때 화촉. 마칠필입니다. 밭전이죠. 밭전. 풀초입니다. 하나이죠. 풀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성장을 마친다라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성장을 마친다. 그래서 이제 11월 정도 되면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이런 한자가 탄생하게 되겠죠. 마칠필입니다. 빛날화. 통으로 외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 보십시오. 풀 한 폭이 10월이면 화려하게 단풍을 맺는다. 빛날화, 화려할 화. 밭은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대부분 성장을 멈추게 된다. 11월이면 이제 겨울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칠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칠필, 빛날화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필경, 화촉, 필경, 화촉. 이 시간에는 원노프를 두 겹을 접어서 매우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저 원노프를, 이 원노프입니다. 이것을 이 고리에서 잡아당기면 새로운 고리가 나오죠. 새로운 고리. 여기서 이 끝노프를 가지고, 짧은 노프를 가지고 전체를 회전을 해서 감습니다. 한번 완전히 감았죠. 그래서 완전히 감은 후에 끝노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통과시켜 줍니다.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우 견고한 매듭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고리를 접은 후에 끝가닥이 아래로 가야 되네요. 짧은 로프가 아래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원로프를 이 고리 속에서 잡아당기니까요.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리가 나오죠. 여기서 끝가닥을 원로프 아래로 해서 전체를 한번 감습니다. 감은 후에 로프를 끝로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되겠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프를 끝가닥이 아래로 가게 하고 원로프를 이 고리 속에서 잡아당겨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리가 탄생이 되죠. 이 로프를, 짧은 로프를 이 새로운 고리를 완전히 한번 회전을 시켜줍니다. 묶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묶은 상태에서 로프를, 짧은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이렇게 풀리죠? 풀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 절연 테이프,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꼬우는 것보다는 한번 개별적으로 반대편의 로프를, 전선을 꼬아주고 반대편에 남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를 회전을 해주고 여기서 남은 부분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리가 잘 안되겠죠.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 절연 테이프를 잘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연 테이프를 여기서 바로 감게 되면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두 바퀴 정도 돌린 후에 이동을 해서 두 개의 전선이 만난 부분에 감아주게 되면 쉽게 빠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다시 감아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감는다는 거죠. 감아서 2회전 이상 감은 후에 다시 두 개의 로프가 만나는 지점에 감아주게 되면 감겨질 뭡니까? 풀어질 수가 없겠죠. 단단한 매듭과 함께 절연 테이프가 절대 빠지지 않겠죠. 좌측 로프의 2회전, 우측 전기선의 2회전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전기선이 만나는 부분에 회전을 해준다는 거죠. 되면은 매우 견고한 전기선이 되고 절연 테이프도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에 사용하는 절연 테이프,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스가 헛돌고 공회전하여 빠지지 않는 경우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많이 사용하는 칼이죠. 칼을 뒷면으로 해서 이 경첩과 나무 사이에 넣어서 뽑힙니다. 이 칼의 역할은 피스 나사부 부분에 걸려서 이 회전이 계속 밀고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피스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계속 헛바퀴가 돌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칼을 경첩과 나무 사이에 넣고 올라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 칼의 역할은 스크루, 나사 부분에서 걸리면 계속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드릴과 칼은 필수니까요. 이렇게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전선 피복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에 끼고 이렇게 제끼죠.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펜치를 왼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니플을 오른손에 잡고 집었죠.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게를 찍고 니플을
왼손에 오른손에 잡고 여기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지렛대 원리 아시죠? 지금 집게와 니프가 맞부딪혀서 이렇게 지금 제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고수분들은 이 방법을 선택 안 할 수도 있겠죠. 번거로우니까요. 그래서 잡고 어떻게 잡고 여기서 악력을 이용해서 하겠죠. 그래서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고 초보자에게는 집게와 니프를 사용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지렛대 원리로 여기에 집게 의지해서 당기면은 힘을 들이지 않고 피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스가 직결 나사가 스크루 나사가 공회전하고 빠지지 않는 경우 뽑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우에 칼 이용해서 밀어 넣어서 잘 안되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 절연 테이프,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꼬우는 것보다는 한번 개별적으로 반대편의 로프를 전선을 꼬아주고 반대편에 남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를 회전을 해주고 여기서 남은 부분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리가 잘 안되겠죠.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 절연 테이프를 잘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연 테이프를 여기서 바로 감게 되면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두 바퀴 정도 돌린 후에 이동을 해서 두 개의 전선이 만난 부분에 감아주게 되면 쉽게 빠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다시 감아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감는다는 거죠. 감아서 2회전 이상 감은 후에 다시 두 개의 로프가 만나는 지점에 감아주게 되면 감겨질 수, 뭡니까? 풀어질 수가 없겠죠.
단단한 매듭과 함께 절연 테이프가 절대 빠지지 않겠죠. 좌측 로프의 2회전, 우측 전기선의 2회전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이 전기선이 만나는 부분에 회전을 해준다는 거죠. 되면은 매우 견고한 전기선이 되고 절연 테이프도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에 사용하는 절연 테이프,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초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전선 연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연결만 되는 것이지 이게 당길 수 있는 경향이 없다는 얘기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로프를 전기 전선을 두 개의 전선이 다를 수도 있죠. 연한 것을 회전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회전이 잘 되겠죠. 이쪽 오른편에 있는 것이 굵기가 굵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감습니다. 계속 감아줍니다.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감지 않은 굵은 전선을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반대편으로 옮겼죠. 맞게 해줘야 되겠죠. 맞게 옮깁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벤치를 가지고 전체 부분을 조금씩 눌러줍니다. 설명을 해보면 지금 전선이 원입니다. 원인 경우는 회전을 하게 되면 약간의 힘을 가하게 되면 풀리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감고 남은 전선을 위로 겹쳤죠. 겹친 상태에서 눌러주면 원이 아니고 약간 마른 목골이 되겠죠. 그러면은 중간중간 각을 지어놨기 때문에 잘 회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금 접착 부분에 벤치를 이용해서 누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누르는 이유가 절연 테이프가 쉽게 돌아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감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에다가 먼저 감습니다. 2회전 감은 후에 두 개 겹친 부분을 감게 되면 절연 테이프가 당겼을 때 쉽게 빠지지 않겠죠. 여기에 먼저 회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감게 되면은 시간이 흐른 후에 툭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도 똑같겠죠. 전선에다가 감아주고 다시 두 겹으로 된 곳에 감아주면 충분히 감아주면 좋겠죠. 반대편도 감아야 되니까. 감아서 해결을 해주면 이 전선을 당길 경우 빠지지 않겠죠. 또한 두 개가 분리도 잘 안 됩니다. 훨씬 단단하다는 거죠. 반대편의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당김이 없는 경우, 당길 수 없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죠. 한번 설치하게 되면 왕초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선 연결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간 접착제를 구멍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 대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접착제죠. 위에서 구멍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란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버리거나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게 되겠죠. 이때의 대체 방법입니다. 자, 안 된다 했을 때는 뚜껑을 열고 반대편에서 미리 였습니다. 미리 엮고 휴지를 가지고 재빠르게 닦아야 됩니다. 빨리 휴지가 이게 붙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더 좋은 방법은 물티슈를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내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뚜껑을 철사를 이용해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현상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사를 미니까 밀려갔다가 다시 뽑으면은 다시 뚜껑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밀면 뚫히거나 아니면 열린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밀 때만 구멍이 뚫혔다가 다시 원위치 하게 되면 본드가 이렇게 다시 구멍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뚫혔다가 떼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철사를 이용해서 휴지는 잽싸게 닦아야 됩니다. 천천히 닦으면 붙어버리죠. 물티슈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간 접착제를 구멍을 뚫어도 액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요. 보관할 때는 항상 세워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너무 들면 구멍이 또 막히겠죠. 그래서 종이컵을 이용해서 집어넣고 휴지나 아니면 종이를 접어서 넣어서 어쨌든 똑바로 서게끔 눕혀지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멍 막히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사용 후에도 얼마간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철사를 찔러서 구멍을 확실히 내놓으면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굽기 전에.